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그리고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뉴페이스가 나오셨습니다. 너무 안녕하세요. 예쁘시네요. 네,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체크리스트 두 분과 함께 수요일마다 의지를 해보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체크리스트 첫 번째 주제,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우리 이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답보 상태인 것 같고, 하이닉스는 이제 신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 바라보세요? 네, 일단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좀 많이 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뭘 기다려야 되냐?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게 되죠. 네, 일단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실적을 발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시장의 좀 방향성이 갈릴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같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매크로 변수가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뭐 CPI도 뭐 이번에 미국의 CPI도 예상치를 하회하듯 그런 그 지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도 연준 위원들이 어젯밤이죠.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했는데 생각보다 완화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뭐 시장을 좀 제한하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한번 후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엔비디아의 실적, 시장을 상방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물론 좋게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기대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 그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만큼 그 눈높이를 과연 좀 맞춰줄 수 있느냐. 네, 그거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일단은 엔비디아의 내일 실적 예상치가 좀 부합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하는지, 뭐 이전부터 엔비디아는 사실 그 실적 발표할 때마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기도 하고 또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그런 모습들을 반복을 해줄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상방으로 좀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대감이 좀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엇갈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답보 상태이기도 하고요. 뭐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해서 많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기대감이 엇갈렸다라는 것 자체는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그 HBM에 대한 어떤 좀 전망 자체가 시장의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을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일단은 삼성전자가 뭐 지금은 말이 많긴 합니다. 뭐 엔비디아 향으로 뭐 HBM3를 수출을 이제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좀 루머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삼성전자의 조정을 야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삼성전자의 HBM3 어떤 제품 출하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가격적인 경쟁력, 가격 협상력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진입을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한테도 좋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HBM3 이상의 제품 출하가 엔비디아 향으로 좀 본격화가 된다, 윤곽이 좀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도 같이 좀 기대감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평가가 좀 많이 절하돼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굳이 AI형 메모리가 아니더라도 HBM이 수율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이 HBM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수율이 떨어지는 HBM에 좀 투자를 집중을 하고 공정을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른 범용 디램이라던가 낸드 쪽으로는 조금 그 공장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범용 낸드나 그리고 그 디램 쪽으로 당연히 그 가격적인 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도 삼성
삼성전자가 아마 좀 밀어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어떤 추세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는 만큼 좀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자세하게 좀 풀어주셨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뭐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당연히 잘 나오겠다라는 부분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 실적 가이던스 상향이 중요하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저평가된 건 삼성전자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과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소부장들의 흐름도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여쭈고 싶은 건 이수페타시스가 또 한 번 신고가 영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가 이번 1분기 실적 장세에서 확인을 좀 했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 막상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 특히 장비주의 경우에는 실적 희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대치는 높아졌는데 막상 실적 발표에서는 기대치를 하회하거나 실적에 이익 개선을 좀 이루지 못했던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좀 많았다는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이익 기조를 좀 증명해줬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 특히 지금 AI 모멘텀이 좀 지속된다는 어떤 기대감들 이 이외를 뭐 논의를 하더라도 기존에 통신 장비 쪽에 공급되고 있는 PCB 부품 비중이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양, 즉 서버양 비중이 40%대를 좀 더 초과했다. 이 부분은 2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기조가 AI 관련된 산업 확장 관점에서 실적을 좀 더 상승 견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54,500원 52주 신고가 경신을 좀 했는데 이 기조는 사실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 2분기까지에 대한 확장성들을 좀 더 고려해 보면 서버양 매출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지금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이 일시적인 어떤 변곡점이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어제 뭐 외신 보도에서는 뭐 가이던스를 엔비디아가 좀 더 상향해서 발표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착안을 해본다면 반도체 섹터가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보였는지는데 이 수페타시스가 현재 좀 과열권 진입 안에서 단순하게 어떤 1분기 실적 장세가 좀 마무리된 국면 안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5만 원대를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렸지만 만약에 5만 원대를 좀 위협한다면 비중을 일부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서 지금 5만 원을 좀 기준으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변 대표님 현재 반도체 안에서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 뭘까요? 저는 같은 기판주 안에서 대덕전자를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대덕전자의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이 매출액의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기판 수요가 좀 증가되면서 이익 부분을 상쇄시켰던 것과 좀 대조적으로 1분기에는 메모리, 비메모리 부분 모두 다 기판 수요가 좀 부진했다. 그래서 여기선 적자 전환을 좀 했는데 이게 노이즈 이슈가 좀 돼서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주가 좀 급락했던 어떤 사유로 좀 작용을 좀 했고 다만 지금 실적 피크에 대한 부분은 바닥을 좀 확인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기판 수요라는 게 일시적인 어떤 고객사의 재고 증가 부분, 이 부분을 소진하는 과정이고 2분기에서는 분명 이익 개선을 좀 이룰 것이다라는 저는 전망치들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대덕전자는 충분히 현 구간 진입이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대면적 기판이라고 불리고 있는 AI양 이 PCB 이 기판에 대한 수요가 여기서 뭐 일부 이 파일럿 테스트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공급이 하반기에 좀 본격화된다면 이와 관련된 모멘텀은 아직 반영된 측면들이 없기 때문에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 주가에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탑픽 전해 주셨습니다. 기판 쪽으로 대덕전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대표님 오늘 반도체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STI라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장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제조 설비 인프라 쪽이랑 HBM 리플로 장비를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은 HBM의 생산 인프라부터 이제 HBM 장비까지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HBM하고 일반 DRAM 캐파를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상으로도 이 숫자로 좀 증명이 되고 있는 어떤 좀 성장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STI는 그런 점들도 같이 좀 투자 포인트로 짚어보시면서 지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박스권 안에 갇힌 모습이지만 이번에 이제 어떤 모멘텀 이런 엔비디아 이후에 그런 모멘텀을 받고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으로 STI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체크리스트 오늘 화장품주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화장품주 비중 확대도 유효할까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수출 대장 그리고 실적도 너무 좋았었죠. 지금 시점 화장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 대표님?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적 기조를 확인했다. 단순하게 실적이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감 수치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1분기 수출 데이터가 21.7% 증가됐어요. 근데 4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26%가 증가됐습니다. 이 기조는 올해 상반기뿐만이 아니라 하반기까지 이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 수출액은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크게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고, 중국향 비중에 관련된 부분은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일부 1분기의 매출 회복을 확인했고 4월 분기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 회복이 조금 더 확연해지게 좀 확인된 측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실적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를 하더라도 화장품주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 다만 영업이익률이 높고 화장품에 대한 이 고객사 다변화를 좀 이룰 수 있는 화장품 ODM사가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관점에서 풀어주셨는데 ODM 쪽 주목하셨거든요. 탑픽 어딘데요? 예, 저는 CNC 인터내셔널 보고 있는데요. 어제 91,200원 52조 신고가 역시 좀 갱신을 했고 전일 시가총액은 9,100억. 아직 시총 1조가 좀 채 되진 않지만 ODM 3사를 좀 대비해 봤을 땐 성장률이 25%대 가장 높은 수치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조가 지난해 4분기에 이 증설 투자 효과가 1분기에 일부 반영이 됐고 2분기에 좀 본격적으로 좀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하반기에는 임대 공장의 추가적인 가동 부분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생산 캐파가 약 2.5배 정도 증가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본다면 상반기 실적보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시총 여력을 1조 이상으로 좀 추산해 보면 상승 여력은 한 15% 정도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대표님과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APR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어요. 중국으로의 진출 선언을 알렸는데 미용기기 쪽으로도 이 온기가 좀 지속 확장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최근에 또 상당히 핫했던 게 화장품주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중국에 진출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어느 정도 호재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어서 미용기기 시장에서는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APR이라는 그 개별 기업한테도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 미용기기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충분히 좀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탑픽 어떤 종목으로 바라보세요? 일단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가지고 왔고요. 마찬가지로 화장품 관련주들 이제 호조에 힘입어서 같이 힘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받았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오늘 새로 나오셨고 2차 전지에 대한 뷰가 궁금합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급등 나왔잖아요. 네. 급락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 원체 부진한데 이제 반등해 줄까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어떤 테마성 상승이나 이런 것들로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완전히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계속 좀 지켜는 보시되 아직까지는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의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수요가 좀 살아나야 전기차도 살아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그리고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